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으로 반격 작전에 나선 것 같습니다. 바로 돈바스 전역 그리고 이 동부 전선에 반격 부대가 집중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우크라이나의 3개 전차 여단이 등장해서 이 돈바스 지역을 때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하나가 더 등장한 것 같아요. 어제 말씀드릴 때 1전차여단, 이 지금 안 보인다. 이거 혹시 하르키우 쪽에 있을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신트 소식통에 의하면 하르키우 쪽에서 뛰쳐나온 전차 부대가 동쪽을 향해서 맹진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구마구 지금 이 정착촌들, 즉 작은 도시들, 작은 마을들을 점령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목표가 어딘지 알아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 남부 지역의 헤르손 이런 지역에다가 그동안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아주 강압적으로 자치공화국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파르티잔들이 대거 등장해서 러시아를 어마어마하게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벨고로드 전투기 폭격당했죠. 그런데 또 폭격당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공습을 걱정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신인규 국방TV 계속 여러분들께 조사해서 알려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먼저 5월 3일 전황을 보겠는데요. 오늘은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개전 이후에 아주 최상위층에 속할 정도로 많은 병력을 살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루 만에 400여 명의 병력을 살상해서 그동안 총 24,200명 이상의 병력을 사살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전차는 14대, 그리고 장갑차량 39대. 그런데 그동안 제가 봐왔던 모든 이 전황 중에서 야포를 하루에 가장 많이 격파한 날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돼요. 무려 26문의 야포를 격파를 했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미국이 AN/TPY-36 대포병 레이더 10개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해 준다라고 발표를 한 지 꽤 됐죠. 그런데 그 대포병 레이더 되게 덩치가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미 지금 이제 전선에 들어가서 그 대포병 레이더를 가지고 러시아군의 포병 부대의 사격을 분석해서 대화력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미국이 준 10개의 대포병 레이더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게 맞다면, 이제 앞으로 러시아군의 포병 전력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파괴되어 나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앞에서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이 러시아군의 기계화 부대, 전차 부대 또는 보병 부대들을 지원하는 포병 부대가 계속 힘을 잃어가고 파괴되어 간다면, 앞에 나가 있는 이 기동 부대들 또 창급 부대들 큰일 난 거죠. 포병의 화력 지원 없으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쟁은 오직 화력의 싸움인데, 이런 이상 징후가 있고, 그리고 오늘은 특이하게도 항공기 격추가 한 대도 없어요. 그 말은 지금 이 지역에 러시아군 항공기가 거의 작전을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전선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루베즈노에 방어선을 구축했다. 루베즈노에는 오랫동안 이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하고 있다가 이제 결국은 뒤로 빠지면서 100m 정도 강폭의 강에 있는 다리를 끊고 뒤로 나가서 리만 쪽에다가 방어선을 구축했죠. 그런 루베즈노에다가 방어선을 구축할 게 아니라 러시아는 공병들을 동원해서 리만을 때리기 위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어요. 왜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17전차여단 그리고 4전차, 3전차 이 3개의 전차여단을 동원해서 이 동쪽으로 확 치고 들어오니까 큰일 났구나 해서 오히려 러시아군이 방어선을 지금 치고 있어요. 강을 건널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러시아가 슬로반스크와 리만 쪽에다 공세를 강화한다. 이건 뭐냐? 아니, 방금 지금 루베즈노에 방어선 치고 있다는데 리만 안 친다고 하는데 무슨 또 리만 치는 거냐? 이건 뭐냐면은 리만 쪽에 원래 공세를 취하던 부대는 41연합군이에요. 41군이죠. 그 41군들이 강을 건널 생각을 하지 않고 루베즈노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그 북쪽에 예비대로 있던 20연합군, 20군이 지금 치고 내려온 겁니다. 왜냐?
이 리만 쪽에서 북쪽으로 확 꺼가지고 29군을 치러 들어오면 기존의 이 리만 쪽은 기존 방어 부대로도 어차피 방어가 되니까 강이라는 이 지형적인 이점을 안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동 부대가 확 위로 치고 들어와서 완전히 이 전체를 에워싸는 포위 기동을 할까봐 20군이 내려와서 지금 여기도 조금 이따가 화살표를 크게 확대해 드릴 텐데요. 밑으로 이렇게 꺾어서 그동안은 이렇게 밑으로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꺾어져 내려왔는데 오늘은 반대쪽으로 동쪽으로 지금 러시아군이 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아마 내일의 화살표는 다 없어질 거다 말씀드렸는데 다 없어지면서 오히려 동쪽으로 꺾어지는 화살표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차 부대들을 견제하기 위한 20연합군의 기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외곽 4개 정착촌을 탈환했다. 자, 그래서 하르키우 쪽에 뭔가 이 120만 인구의 도시다 보니까 많은 부대들이 여기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한 개 부대가 뛰쳐나갔어요.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시겠지만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소식을 전해드릴 때 집중적으로 전해드릴 때 크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는데 화살표가 한 개 쭉 뻗어나갔어요. 전차 부대가 대규모 전차 부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4개 정착촌을 탈환하고 이 도로를 통해서 계속 공세를 해나가고 있다. 라고 지금 워싱턴 소식통들이 계속 소식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도네츠크 외곽에서 공세를 중단했다. 이 도네츠크 외곽에서 2개 축선으로 들어와서 마린카하고 뭐 이쪽으로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중단했다. 계속 깨지다가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역공에 나서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뭐 치고 올라가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여차하면 이 지역으로 보강을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네츠크 쪽으로 치고 들어가던 부대들이 공세를 스탑한 거죠. 그리고 헤르손과 또 이 자포리자 이 지역에서 파르티잔들이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지금 보고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폴타바 지역에 여기가 드니프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하르키우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또 대도시가 있죠. 이 폴타바 지역이 키우에서 들어오는 병력들이 다 집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서부 지역에서 들어오는 병력들이 집결하는 지역이 이 드네프로, 그리고 폴타바는 키우 쪽에서 들어옵니다. 키우 쪽에서 얼마나 많은 부대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서 또 들어오는 추가 증원군들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서방제 또 동유럽제 전차들이나 무기들로 무장한 부대들이 속속 재편성해서 어딘가에 들어와야 될 텐데 그 중간기점이 바로 폴타바와 드니프로입니다. 그래서 폴타바 쪽에서 예비대가 지금 돈바스로 투입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크라이나군이 이 전선에서 병력이 소폭 열세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러시아는 더 이상 투입할 병력이 없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점점 더 증원되는 병력, 그리고 그것도 아주 쌩쌩한 컨디션의 병력. 러시아는 지금 2달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노숙하고 있던 이 완전히 산거지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완전히 쌩쌩한 부대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지움 인근에 러시아 탄약고를 파괴했다. 자, 그러면 이 이지움 인근이 바로 68군단 그리고 제1기갑군단 기갑군이죠. 이런 대규모 부대들이 치고 들어오고 있는 곳인데 여기 있는 탄약고를 파괴했으니까 이 탄약고를 어떤 부대들이 보급받기로 되어 있는 계획인지 모르겠으나 그 부대들 큰일 났네요. 이제 이런 전과가 있고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세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5월 2일 새벽 전투기 공습을 받았던 러시아 벨고로드시에서 3일 새벽 또 폭발음이 청취되며 군시설이 파괴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5월 2일 전투기에 의한 공습을 받았던 러시아 남부 도시 벨고로드에서 하루 뒤인 3일 오전 1시경에 또 다른 공습이 가해져 군시설이 파괴되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5월 3일 전해왔습니다.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현지 시각 5월 3일 속보를 통해 벨고로드 시내에서 큰 폭발음이 여러 차례 청취됐다고 전했는데요. 벨고로드 시민들의 SNS에서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폭발음을 촬영한 동영상이 속속 게재되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2일 새벽의 공습은 물론 3일 새벽의 공습도 부인하며 그런 공격을 받은 바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인데요. 현지 SNS에는 폭격을 받아 파괴되어 불타는 시설들의 화염과 연기, 그리고 벨고로드 하늘에서 플레어를 터뜨리는 미상의 항공기 영상들이 연이어 올라오면서 러시아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25km 떨어진 인구 45만 명의 중소도시인 벨고로드는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주요 철도와 고속도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러시아군의 탄약과 유류, 물자 저장소가 많이 설치된 곳인데요. 이 때문에 지난달부터 우크라이나군 항공기와 특작부대의 집중적인 공격 목표가 되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을 막기 위해 벨고로드와 하르키우 북부 일대에 최소 2개 포대의 S-400과 대량의 부크, 판치르 등의 다층 방공망을 구축해 놓고 있었는데요. 3일 새벽의 폭음도 공습이었다면 러시아군 방공체계 정말 근본적으로 그 존재 이유를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400km 밖에 있는 항공기 격추시킬 수 있고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S-400 2개 포대를 지금 여기다 배치했는데 이렇게 지금 매일 주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우크라이나를 이런 식으로 비참하게 몰아가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했는데 그들 영토 내도 이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지금 푸틴 대통령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는데 저는 조금 이제 걱정이 푸틴 대통령이 5월 9일을 기점으로 뭔가 승전 선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 지금 보면은 전혀 가능성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5월 9일을 기점으로 전면전을 선포하는 특수 군사작전이 아니라 그냥 전면전을 선포하는 계기가 5월 9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미 정보 당국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 정보 당국이 그런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청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청하니까 야 우리 그냥 전면전 선포하자. 그래서 다 동원하자. 강제징집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감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그냥 나오는 소리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벨고로드를 공습하고 하는 이런 것이 전면전을 선포하는데 뭔가 명분을 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전면전을 선포했을 때 러시아는 어느 정도로 동원력이 생길까 또 전력이 급증할까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제가 이번 주말에 또 전면전 선포 또는 이번 전쟁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분석해서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크라이나가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후방 보급기지 이 벨고로드가 이 돈바스 전선으로 들어오는 후방 보급 완전히 이 터미널이기 때문에 러시아 본토에서 쭉 들어오는 것을 여기서 집화해서 그냥 갈라주는 터미널이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때린다고 하는 것은 러시아군의 보급체계에 문제가 생기겠죠. 잘된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후방이 또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탕으로 들어갑니다.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독소전쟁 당시 당대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했던 독일군을 상대로 유격전을 펼치며 독소전쟁의 판도를 뒤흔들었던 파르티잔의 후예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의 필사적인 소탕 노력에도 이들은 점점 더 대담하고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러시아군이 점령한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 일대에서 대대적인 파르티잔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우크라이나 스페츠나츠 등과 연계해서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재 시각 5월 3일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현재 시각 3일 아침 러시아군의 남부전선 핵심 물류기지인 멜리토폴역에서 발생한 자폭 스쿠터 공격 사례를 전하면서 러시아 점령지역 내의 저항 세력 활동이 점점 더 진흥화, 조직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 현지 주민들로 구성된 파르티잔들은 일반 시민인 경우도 있지만 개인 또는 소규모 조직 단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저항 세력에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 특수부대가 가세하면서 점점 그 규모를 부리고 있는데요. 개전 초기 패배했던 우크라이나군 부대의 나고병, 각 지역의 영토방위군과 경찰, 보안국 요원들도 하나둘씩 가세하면서 주요 도시에서 러시아군 보급부대와 행정조직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지역 내의 러시아군 움직임 일거수 일투족을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러시아군 야전지휘관과 친러 인사에 대한 제거작전, 철도와 교량, 보급기지에 대한 공격 등을 수행하면서 러시아군의 남부지역 공세를 둔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주말부터 헤르손주 전역의 무선통신 기지국과 인터넷 인프라를 리셋하고
모든 데이터를 러시아 서버로 라우팅하며 저항 세력의 연락망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METTC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민간 요소를 잘 고려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전략 단위에서부터 전술 단위에 이르기까지 러시아군 간부들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전쟁의 고려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민간 고려 요소죠. 즉 민중의 이 해당 지역의 민심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헤르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차 타고 그냥 가다가 이 행렬들 차량 장갑차 행렬들 가니까 서 있는데 그냥 장갑차 와서 30mm 포 쏴버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위하는 군중들에게 사격해서 죽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을 지지할 이유가 없죠. 물론 뭐 완장차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6.25 때 그랬지만 완장차고 그냥 뭐 했던 사람들 여기도 있겠죠. 그러나 다수는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파르티잔, 과거 2차 대전 독일군들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모스크바로 치고 들어가던 그 시절에 보급로가 엄청나게 길어지니까 그 보급로를 지금 이 파르티잔들이 계속 타격하고 하면서 아주 괴롭혔던 바로 그 우크라이나 파르티잔들이 지금 다시 등장을 해서 러시아를 때리고 있다. 뭐 곳곳에서 기차 또는 보급로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단히 용맹스러운 파르티잔들 잘 싸워주기 바라고 큰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의 메인 소식입니다. 국경 일대의 보급기지가 연이어 타격을 당하고 돈바스 전선의 한복판인 세베로도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기갑부대의 공세가 시작된 가운데 하르키우 북부에서도 규모 미상 기갑부대의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비 전력을 꽁꽁 숨겨왔던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포위 기동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5월 2일부터 세계 전차 예단을 세베로도네츠크 방면에 투입한 우크라이나가 또 다른 전차 부대를 동원해서 하르키우 북부에서부터 동부 지역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5월 3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동부사령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5월 3일부터 하르키우 북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기동부대의 공세가 시작되었으며 하르키우 외곽의 버크나야 로칸카, 러스카야 로조바야, 슬로보드스코예, 플레스노예 등의 정착촌을 잇따라 탈환하고 T2104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진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2104 도로는 하르키우와 동쪽 국경도시 볼첸스크를 이어주는 도로인데요. 이 축선을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게 되면 벨고로드에서 이지움 방면으로 들어가는 러시아군 보급로는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러시아군의 대응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세베로도네츠크 방면에 전차예단을 투입하자 슬로반스크와 바르벤코브에 집중되었던 주력 부대를 동쪽으로 돌려 우크라이나 전차예단들을 추격하게 했는데요. 이들은 동쪽으로 이동하고는 있지만 아주 느리게 이동하며 결전에 앞선 재정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비 전력으로 국경 밖에 있던 러시아 제6연합군의 움직임도 이상합니다. 이들은 주공병력의 보급로가 차단될 위기가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포격을 제외하면 그 어떤 대응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르키우 동부에서 공세에 나선 우크라이나군이 볼첸스크 인근까지 진격에 성공할 경우 러시아는 도네츠크 지역 방면에서 올라오는 제한된 보급로를 제외하면 그야말로 생명줄이 사라지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제6연합군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러시아군 이제 한계가 온 것이든지 나름 결전을 위한 심호흡 중인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어제는 세계 기갑예단이 이 동쪽으로 확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꽁꽁 숨겨놨던 예비부대죠. 지금까지 전투를 안 했으니까 뭐 그중에 하나는 전투했지만 두 개는 한 번도 전투하지 않았던 진짜 쌩쌩한 부대들이 확 치고 나갔는데 그러면서 하나, 두 개 정도는 안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1전차예단으로 추정되는 이 기갑부대가 하르키우에서 동쪽으로 쑥 치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건가 하면은 지금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해서 러시아군의 이 전쟁의 주요 보급 축선이에요. 세바스토폴에서 크림반도에서 이렇게 멜리토폴과 헤르손으로 보급해주는 이 보급 축선, 그리고 로스토프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 마리우폴 그리고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쪽으로
공급해주는 이 축선. 그러니까 여기가 터미널이 되겠죠. 세바스토폴도 터미널, 여기도 터미널. 그리고 지난번에 탄도미사일 공격받았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들어와서 이 벨고로드를 중간 기점으로 해서 하르키우 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들어가서 키우 쪽으로 보급해주는 축선. 그리고 이 남쪽으로 들어와서 이지움 쪽으로 M03 도로를 타고 이지움을 거쳐서 이 도네츠크 쪽으로 가는 이 축선. 근데 이건 이제 다 막혀버렸죠. 그리고 키우 전선의 이 양쪽 보급로는 이미 이제 여기는 전투가 끝났으니까 뭐 의미 없고. 자,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하르키우 쪽에서 들어오는 하르키우를 거쳐서 가려고 했던 이 보급로가 하르키우가 함락이 안 되니까 러시아가 우회해서 M03을 타고 지금 이지움 쪽으로 보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끊어버리는 작업에 완전히 끊어버리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 M03이 애초에 잘려버렸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지역에 지금 뭐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흐릿하게 2차선 도로들이 이건 지금 고속도로고 2차선 도로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 2차선 도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이 오스킬강 쪽으로 해서 우회해서 이지움 쪽으로 보급을 해 주는데 왜냐 이지움 쪽에 지금 한 20개 이상의 BTG 그러니까 병력으로는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지금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는 러시아 군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전차 군단이기 때문에 전차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연히 유류, 뭐 이런 탄약, 또 식량 이런 것들 엄청나게 지금 구수 지원해 줘야 되죠. 그런데 주요한 M03이 잘리고 그리고 이 이면도로인 2차선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이면도로마저 자르겠다라는 기동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지도를 확대를 해보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하르키우 쪽에서 파란색이 지금 쑥 치고 나오는데 여기의 목표가 여기 지금 뭐 2차선 도로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확 끊어버리고 이게 이 지점까지 진출을 해버리면 여기도 이제 여기에서 들어오는 2차선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까지만 딱 이 우크라이나군의 기동부대가 진출을 해서 딱 잘라버리면 여기 있는 이 20개 이상의 러시아군 부대는 고립되어 버립니다. 보급을 못 받고 고립되어 버려요. 탱크는 기름 보급 못 받고 탄약 보급 못 받으면 끝이죠. 이런 상황, 키우에서의 상황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제 이쪽으로 우크라이나군 전차 예단이 3개가 쑥 들어오니까 이제는 지금 20연합군이 오른쪽으로 지금 숙취해서 리만 쪽으로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군을 지금 따라가는 이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베로도네츠크가 여기고 지금 17전차 예단이 세베로도네츠크 쪽으로 훅 들어가고 그 뒤에 3전차, 4전차 따라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어선을 치기 위해서 전차 예단들이 위로 치고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완전히 동쪽으로 지금 기동하는 그동안은 계속 서쪽으로 치고 나갔는데 동쪽으로 기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크라이나군의 전차 부대가 무섭기는 무서운가 봅니다. 왜? 자기네들은 지금 2달 넘게 완전히 상거지같이 야전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푹 쉬다가 지금 나왔으니까 얼마나 잘 싸우겠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이런 전투 상황이 아주 기대되는데 현재 이 하르키우 남쪽에 도로가 2개 축선이 있는데 92기계화 보병예단 그리고 93기계화 보병예단 이렇게 해서 1개 축선씩을 맡아서 방어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러시아군은 제35군 그리고 1전차군 그리고 20군 이렇게 3개 군과 또 68군단 1개 군단 이렇게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지역에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기동부대 즉 전차부대가 치고 들어가면서 이 쿠피안스크까지만 왔다 그러면은 뭐 여기는 그냥 게임 끝나버리죠. 보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25 공수사단 81 공중강습사단 그리고 95 공중강습사단 예단이죠. 57 차량화 소총 예단, 79 공수 예단, 뭐 이런 예단들이 다 방어하고 있고 그러면서 방어를 하고 있는 중간에 3개의 전차 예단이 치고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북쪽에서 다시 전차 부대가 또 치고 들어가서 지금 이제 크게 이 35, 21 근위전차군 이 3개의 군과 68군단 한 20개 이상의 BTG를 에워싸는 보급을 말려버리는 이런 작전에 우크라이나가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아마도 멀지 않은 미래에 뭐 하루 이틀 후면 굉장히 큰 소식이 들려올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인의 국방TV 계속 집중해 주십시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